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분위기가 매우 좋습니다. 코스피는 1.07% 상승 마감, 코스닥은 2.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고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수해서 시장 지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종 수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전기 전자 업종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여기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바로 중소형 업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쪽의 종목들에 기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도 좋은데다가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또 배당소득 분리 과세 이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또 오늘은 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장기 주식 보유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좀 검토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우리 주식시장으로 돈을 갖다가 계속 이제 몰아넣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계속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 코스피 5000 이 지수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달려가는데 안 되겠습니까? 그럼 이것은 전 세계 시장은 모르지만 이번 정부에서 주식시장 이제 그만 밀어주려다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바로 그 검투세 들고 나와서 이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도 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투세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아이고 이번 정부 이번에 주식시장 밀어줬고 이제 부동산 시장 그쪽으로도 밀어주려고 하는갑다. 이렇게 우리가 감을 잡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있은 지가 한 16년이 됩니다. 그 역사를 갖다가 잠시 살펴보면은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았어요. 쭉 시간을 거슬러 올라서 여러분들하고 제하고 언제 이렇게 만났냐면은 요때 만났습니다. 2010년도 한 9월 무렵에, 가을 무렵에 만났습니다. 요때쯤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만나서 이제 잠시 이렇게 시장이 조금 좋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몇 년 기간 동안에 정말로 이 공포의 박스권 구간을 지났습니다. 아마 주식시장 투자 역사상 이런 시장을 경험하기도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2008년도 이때 이제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서 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때 그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 이때 있었거든요. 이때 국민의힘 이 정부에서는 추진하는 바가 이제 경제를 갖다 운영하는 어떤 기본 툴이 세금을 좀 깎아주고 기업이 활발하게 잘 움직이면 돈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다 잘 산다. 이런 주의입니다. 근데 이때 전 세계 어떤 무역 구조를 이렇게 보면은 비중 패권 전쟁이 좀 수면 위로 부상을 하면서 전 세계의 이 경제가 물동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경제 구조인데 전 세계 수출이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우리나라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예전만큼 많이 구매하지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세금을 깎아주고 법인세를 낮춰준다고 한들 돈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돈이 늘어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죠. 급기야 이런 시기를 지나다가 돈이 언제 늘어났냐면은 바로 이때 늘어났습니다. 이때 이거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탄핵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뒷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 한 건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좌파적인 정치를 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 하는 그 대학생들
그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대학생들 요즘 등록금 안 내고 다니죠. 등록금을 내지 않는 그런 움직임도, 또 국민연금 내지 않아도 어르신들 이래 기초연금이라고 해서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이렇게 도입을 한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박근혜 대통령 때 한 게 또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부자들의 인심을 잃었던 사건이, 돈 쓸 때는 많고 뭐 세금을 낮춰주고 해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 국려지책으로 짜냈습니다. 마른 수건도 짜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세무조사를.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우리나라 이제 전산체계가 이제 좀 도입되면서 이제 국세청이 이때 이제 전산체계가 완비되면서 이제 통보해주는 쪽으로, 니 이번에 세금 얼마 정도 내야 될 거야, 이렇게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어떤 소비를 갖다가, 기업의 소비를 돈을 어떻게 쓰는지 국세청에서 다 알고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니 한 이 정도 돈 내야 될 거야, 이렇게 하여튼 뭐 짜내듯이 해서 세무조사를 엄청 많이 한 데다가 전산화도 완료되어서 이제 전체 국가가 국민들의 돈 버는 걸 다 장악을 해서 쫙 보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전처럼 거짓말 하다가는 잡히면은 세금 폭탄 맞는 시대가 된 거예요. 하여튼 그걸 또 완성을 해놨어요. 해다가 어쨌든 뭐 인기가 없어가지고 탄핵되고, 또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엄청 이렇게 시장이 좋아졌죠. 또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그 전산을 갖다가 그때 건물이 완성이 되었고, 세금을 짠 바람에 문재인 정부 때는 이거 완전 뭐 흑자 재정으로 흥청망청 돈 잘 썼습니다. 이때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잘 썼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역시 상욕이 놉니다만은 오늘은 참을게요. 하여튼 그 분이 할 때 한 거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 노동자들 최저임금 엄청 많이 올려가지고 있고, 지금 이게 조금 부작용도 많습니다. 이때 조금 잘 해서 외국인 노동자하고 우리 내국인하고 좀 차별화를 좀 둬야 될 필요도 있었고, 또 그리고 업종마다 다 다른데 최저임금도 좀 상이하게, 지역마다 상이하게 적용을 해서 현실을 갖다 좀 감안하는 식으로 갔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정책이 다 실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만나면은 막 깜빵 안 가면은 막 상상 속으로는 수없이 빰말대기 때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도 참 운이 좋았던 게, 그래가 폭망할 건데, 이야, 기사회생했습니다. 어떻게 기사회생했냐면은, 때마침 저 중국 놈들이 서로 도왔는지 몰라도 코로나를 이때 발생을 시켰는지 해서 전 세계 경기가 박살났어요. 그래서 돈을 갖다가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어버렸네. 그래서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버렸지. 이때 굉장히 국가 부채를 많이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니까 또 시장이 저리 올라갔죠. 그러다가 잘했으면 바로 민주당 정권을 연방에서 했겠지. 문재인 정부 때 못했으니까 정권이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바뀌었잖아. 바뀌고 여차저차해서 그 이후에 이 윤석열 정부 때는 민주당에서는 이놈 새끼들이 깜빵 안 갈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뭐 저거는 함정수사, 무리한 수사 지랄병에 샀는데, 어떤 개인을 갖다가 깜빵 안 보내려고 단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라를 갖다가 탄핵시켜서 완전 개마비를 시켜놨는 현상이 있었고, 이 띠빵한 윤석열 이 정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 개항을 갖다가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결 방법도 잘못했고 접근 방법도 워낙 답답해서 그런 짓을 했겠지만은 참 잘못된 거였어. 그러다 보니 또 정권이 또 바뀌었네. 이제 또 바뀌었는데, 이때 또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긴 거예요. 새로운 정부가 이때쯤 6월달이잖아. 얼마 안 되잖아. 대통령 선거 요때 했었으니까 출범이 됐는데, 이야, 기가 막히게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인공지능 지금 거품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패권하고 연결돼가지고, 이게 중국이라면 이 미국에서 서로 막 이기나 지나 뭐 이런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다가 샘 알트만은 이 새끼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마불사 작전으로 나가서 미국 정부 보고 보증서라 이렇게 지금 당당하게 나오고 있거든.
그 지도 이제 눈치를 깐 거야. 인공지능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축구한테 밀린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판을 잡고 지가 키우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갖다가 오픈 AI 니만 하나 이거야. 구글도 하고, 메타도 하고, 아마존도 하고, 다른 기업들도 하는데, 니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픈 AI 쪽에서는 지금 뭐 사활을 걸고 어떻게든 규모를 늘려가지고, 거의 이 성자 독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돈이 지금 무제한으로 지금 풀리는 그런 분위기이다.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이게 다는 아니다. 이걸 이번 거품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왜?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다. 어쨌든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 거품이 터진다 그러면은 이 패권 경쟁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나설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거다 이거. 이게 인공지능 거품이 꺼진다면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다시 살린다. 오픈 AI는 죽일지 몰라도 그거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어떤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서 다른 데서 누가 떠안도록 되겠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아니면 뭐 그럼 샘 올트만이 얼만큼 지가 진도를 빨리 빼는가에 달려있겠지. 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그럼 그 이후에 이건 뭐냐? 이 빨간 거품 뭐냐? 이거는 코인이죠, 코인. 코인 거품이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금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늘리는 진짜 황급빛 거품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사람들한테는 약간 좀 그런 감이 있었던 느낌이냐면, 에브리띵, 뭐, 랠리, 모든 걸 다 사면 다 오른다 해서, 뭐, 내가 사도 떨어지면 정부에서, 뭐, 연준에서,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식시장 올려주겠지,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사고 쳐도 다 수습을 해줄 거니까, 뭐든지 막 사도 된다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는 안 떨어진다,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1929년도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그 역사를 갖다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했던 16년간의 어떤 투자 여정이고, 저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냐면은, 지금 우리 카페에서 저와 이제 16년 동안 쭉 투자했던 분들께서 손해를 본다는 말은 솔직히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했을 때 지수가 2000포인트가 안 됐었는데, 지금 4000포인트까지 지수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뻘짓을 했다 하더라도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수익권에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많이 조금 돈이 회전도 그동안 많이 했었기 때문에 불어나서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불어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못 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우리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다는 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이제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탈락하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지금 이제 공동으로 매집한 거, 지금 오늘도 이렇게 보면은 중소형 쪽으로 지금 많잖아. 그쵸?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사실은 이거 다 우리가 미리 다 준비했던 겁니다. 뭐 정유가 어떻고, 제약이 어떻고, 그러고 있잖아. 화학이 어떻고, 뭐 최근 들어서 유통도 좀 들어오고 있었고, 그죠?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올라와 있다고. 어떤 게 올라와 있냐. 이게 2차전지 관련해서 포스코 홀딩스 오늘도 매수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상승 여력이 있다. S515는 예전에 이때 한번 갔었다가 지금 잘 안 됐던 겁니다. 이건 실패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화면 좀 정리해주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턴이잖아요. 마지막 턴이잖아요. 빨간색만 의미가 있고, 이 파란색은 다 무효.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파란색은 의미가 있다 보면 돼요. 여기서는 빨간색만 개수만 빼고, 여기서는 파란색 개수를 해서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S5일 이거 둔화 구간 가서 접근하기가 뭐 하다 하면은 당연히 SK 이노베이션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죠. 이거 보면 된다. 금호 석유화학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대용도 괜찮지 않습니까? 몇 번 나왔죠. 이것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롯데쇼핑 신세계 나올 때 말씀드렸다니까. 이것도 괜찮다. 신세계는 뭐 지금 접근하기가 그러니까 롯데쇼핑이나 다른 거 봐야 되겠죠.
롯데케미칼도 완전히 괜찮다. 이거 뭐 말씀드렸다니까. 요때 지금 이미 총을 쏴서 장기 보유로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없다 그러면은 급하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고, 수익매매 시도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보면 되겠죠. 만약 그때 수익매매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장기 보유 순환매매 끝날 때까지 들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거고, 짧게 뭐 떨어지고 올라가면은 그 수익매매로 끝내면 될 거고, 뭐 선택은 많습니다. 일단 상승 여력은 굉장히 높다. 이마트도 괜찮다. 이거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괜찮은 거야. 이게 현재 지금 다 돈 들어와 있는 거야. 오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게 대한유화. 이것도 작년에 괜찮지. 수익매매 들어갔던 거, 이거 해물야지 뭐. 챙기 먹자. 아르바이트를 가면서 아주 즐거운 투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도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죠. 이것도 괜찮고. SK 바이오팜도 얼마나 좋노. 이것도 수익매매 들어갔던 거, 이때 들어가도 잘 실현하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외에도 CJ 대한통운도 있고, 뭐, 롯데케미칼을 좀 더 바꿔 좋은 거 많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돼? 이게 돈 들어와 있는 거고, 이 중에 몇 개 우리가 이미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요 중에서 봐야지. 장중에 뭐 보라 그러면은 이 종목도 지금 우리가 메모해 놨다가,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요.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봐야 되는 겁니다. 여튼 여러분하고 지난 16년 기간 동안에 많은 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지금 전 세계인들이 어떤 돈에 미쳐서 탐욕에 찌들어서 광란의 어떤 시기를 보낸 걸 우리가 구경하게 됩니다. 16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뭐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 조금 아쉽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물론 앞으로도 뭐 긍정적이겠지만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뒷감당을,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돈을 갖다 지금 쓰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뒷감당이 될 거냐 하는 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빈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빈익빈 현상이 점점 더 벌어져. 이미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자산이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안 늘어나면 이상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주머니에 뭐 돈이 있든 없든 모르겠지만 계좌에는 돈이 넘쳐나야 돼요.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주식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지금 늘어날 거거든.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은 이 짧은 시간에 지금 월급이 그만큼 올라왔냐 이 말이에요. 안 올랐겠지. 그대로겠죠. 연봉 협상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 연봉 협상을 하더라도 이만큼 더 오르겠냐 이 말이지. 물가 오르만큼 절대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주식 투자로 보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받아서 요 거품이 이렇게 지금 이게 이거 제가 요까지 해주면 되죠. 지금 요 어디쯤이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요것과 요것만 제가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아주 해피하게 바페하고 소수의 어떤 성공하신 분들과 아주 멋지게 크루즈를 타고 다닐 수 있겠나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다 가면 좋겠는데, 다는 탈만한 크루즈가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소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소수. 아마 기대는 좀 됩니다. 우리 카페에서도 아마 이미 자산을 갖다가 몇십억 정도 불린 분들도 많으시던데, 아마 충분히 만나서 우리 16년 기간 동안에 이명박 때 어땠고, 뭐 박근혜 때 어땠고, 문재인 시기 때 어땠고, 뭐 윤석열이 때 어땠고, 이재명이 때 어땠고, 이런 이야기,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쭉 인생을 갖다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제가 끌어가 볼 생각이고, 뭐 꼭 아마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처럼 이렇게 우리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고 전 세계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생애 마지막입니다. 우리 생애에서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 거품이고,
아마 우리는 열에 끝날 거고, 우리 자식들도 아마 20대도 지금 이런 위기를 한번 맞이하게 되면은, 걔가 한 40살, 50살 될 때까지 이런 다시 어떤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 잡지 못하면 그냥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망한다 이 말이고, 재산을 불릴 기회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997년도에 한번 좋은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잡지 못한 사람들은 2008년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2008년도 잡지 못했던 분들은 뭐 뜻하지 않게 2019년도, 20년도 요때를 기다려야 했었고, 이때도 잡지 못한 분들은 이번에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해봤자 지금 한 굉장히 긴 시간인데 투자의 어떤 기회라고 해봤자 몇 번이냐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거 오르고 나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참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거 뭐 경험해 보지 못한 거품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이게 꺼질 참인데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왜 그러냐면은 이 사고 쳤을 때 돈으로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마치 그와 똑같다니까. 신용카드 3천만원 받고 낸다. 아빠가 3천만원 갚아줄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우리 지난 위기들이었고, 이번에 위기는 3천만원 사고 터졌을 때 갚아줄 놈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 갚아줄 놈이 없는 위기가 1929년도 미국 대공황이었고, 갚아줄 놈이 없는 위기가 국가적으로 있었던 데는 일본의 1990년대 그 거품이었습니다. 그 거품 이후 일본에 갚아줄 놈이 아무도 없으니까 나라 걸긴 거잖아. 몇십 년 동안 30년 40년 기다렸잖아. 미국도 운이 좋아가지고 한 10몇 년 기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겨우 살아난 거지, 그거 없었으면 미국도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위기 터지면은 지금 갚아줄 놈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20대 지금 10대 뭐 애들한테 기회가 있을라나? 없지. 지금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 오롯이 누구한테 미래가 달려있냐면 우리 아빠의 성공이야. 우리 아빠가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자리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걔들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뭐 단타나 찌끄리고 앉아있고, 주식은 배가망신이요 하고 앉아있다던가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으면은 걔는 지만 끝난 게 아니고 지 자손도 끝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얼마나, 우리는 굉장히 또 운이 좋지 않습니까? 당장 주식 투자 이걸로 만난 게 아니고요. 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려 16년 전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달려온 사람들이라고. 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까지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 카페로 치면은, 아니면 주식 투자는 어떤 모임으로 치면은 우리 가치 투자 연구원만큼이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16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행간은 뭔데? 이 동기부여잖아, 동기부여. 팔지 마라, 더 사라, 붙잡고, 마음을 다 잡아라, 싸잡아라, 싸잡아라, 무너지지 마라. 제가 매 했던 게 심리적인 일이옵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투자로 한 게 이 종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무너지면 개판 난다고. 혼자 투자하다 보면 그게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의지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 힘내세요. 어려울 때는 위로해주고, 잘 나갈 때는 너무 흥분하지 않게 좀 진정시켜주고, 필요할 때 현금 좀 챙기도록 만들어주고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래서 이까지 16년 동안 주식이라는 걸 갖다가 놓지 않고 계속 잡고 붙잡고 올 수 있도록 그 심리적으로 어떤 다독거려주고 의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지난 16년 동안 행복시앗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할 거냐, 인공지능 거품 끝나고 죽었다가 코인 거품 끝나고 요때 요거 두 번까지는 내가 다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뭐 오랜 기간 뭐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사실 뭐 제 주위에도 주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기 때문에 제 주위에 주식 투자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고, 밖에 나가면 논입니다. 논도 많고 산도 많고 바다도 있고 해서 주로 자연하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골에서 전혀 나눌 수 없는 고급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하다 보니 참 마음 심적으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돈을 갖다가 어떤 경제 사이즈가 늘어나는 만큼 합당하게 늘려가야 되는데 찍고 보자는 이런 분위기가 참 굉장히 뒷수습이 안 되는, 그걸 알면서도 나라가 이렇게 흘러가고 세계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이게 현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담담히 준비하면서 또 가족들 어려움이 없이 이끌어가고, 또 내하고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게 지내갈 수 있도록 좀 뭔가 있다면 나눠줄 게 있다면 나눠드리고, 또 제가 죽을 때까지 저는 험하게 죽기 싫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나이 들어서 돈 없어가지고 폐지 죽거나 아니면 저런 일은 안 해야지 하면서 악착같이 아끼고 전략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좀 편하게 사는 거고, 배짱이처럼 살지 않았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겪어야 될 그 생각하면 가슴이 참 아픈데 방법이 없어요. 제가 국가가 있잖아요. 개인으로 도와주다가 그냥 내가 망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남는 게 맞는 거고, 우리 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끔 단도리 좀 해주고, 그러고 그때 사회가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도 변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도피를 갖다가 해야 되나, 어떻게 잠시 그 광란의 기간 동안 좀 피해 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